네, 안녕하세요. 2022년 토목기사 실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실기 시험에 대한 것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유의사항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관식이란 특징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워한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많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항상 출제 빈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잡고 넘어가면 시공에 대한 부분 구분을 딱 시키면 물량,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분리가 나뉘는데 물량은 18%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공정은 8에서 한 12% 정도가 돼서 시공이 약 30%에서 30% 조금 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약 7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치는데 얘가 이제 파트가 많으니까 이 파트에서 전체 100으로 보면 한 토질이 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토질 외 부분에서 콘크리트,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토공, 흙장난 같은 거 부분에서 한 30% 기초까지 표현해서 그다음에 또 구조물 쪽에서 또 한 25%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한다? 구조물은 관여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확실히 좀 해놔야 돼요. 구조물 파트에서는 신규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누구도 못 풀어? 나도 못 풀고 너도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예, 구조물에서 신규 문제가 나와버리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기술사 시험에서 3회 또는 5회 이상 연속해서 나온 문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쉽게 해서 토목기사에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킨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은 잡을 수 없다. 그런 것까지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크게 미련 갖지 말고 틀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까지 한계점이 없으니까. 대신 주안점은 뭐 주동 토합 구하라, 뭐 우리가 이제 항상 구하는 거, 뭐 토합 구하는 부분들 토지에서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흙장난에서 사용하는 거, 흙 단위 중량에 대한 형태로 끌고 들어가는 문제들, 토지에서 끌고 들어오는 문제들이겠죠. 건설기기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있으니 그 패턴은 우리가 틀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실기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으니까 한번 문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함수비가 20%. 벌써 함수비. 머리 아파. 아파. 토지상의 수분 단위 중량 감마 t가 18일에 18.8kN 이흙으로 도로를 축조했을 때 함수비는 15%이고 수미 단위 중량은 19.8로 늘어난 형태가 돼버렸네. 이 경우에 토량 변화계수 C 그 전에 거, 내 거 형태로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에 대한 토량 변화 C는 본바닥대의 건조 밀도, 그다음에 다짐 후의 건조 밀도를 구해줘라는 거죠. 그럼 본바닥대 흙의 가중 건조 단위 중량 감마 D 1 플러스 W는 감마 T.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감마 T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1 플러스 0.2에 감마 T 18.8이니까 얘는 15.67. 다짐 후의 건조 단위 중량에 대한 것은 1 플러스 W 0.15 줬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감마 T 19.8 해가지고 다진 형태의 후에 다짐 후의 건조 단위 중량과 본바닥대의 건조 단위 중량의 비를 우리가 토량 변화율 C라고 하니까 C는 17.52분의 15.67에서 0.91라고 하는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 감마 D에 대한 형태만 구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면 어떻다? 내가 운다고 그랬잖아.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우물통 기초의 침하 시 편의의 원인, 우물통 기초를 우리가 막 할 때 편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 호박돌이 걸린다든지 뭐 유수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 우물통 기초를 박으려고 하는데 우물통 기초를 우리가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데 얘를 여기에 뭐 호박돌 같은 게 걸리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편의가 생기는 형태가 되겠지. 유수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 지층의 경사, 편토합, 울통의 비대칭, 날 끝에 호박돌, 전석, 뭐 호박돌이라고 대부분 많이 써도 되고 전석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편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백호로 굴착을 하고 통목바스 시공 후 되메우기를 한다. 이때 15톤 덤프트럭이 15톤 줬다. 톤. 우리는 톤이 필요해? 아니 QT 값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네, QT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최고. 그 다음 덤프트럭 몇 대야? 2대야 2대. 일일 작업시장은 8시간이라 6시간이야. 6시간 내가 6시간 일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덤프트럭의 E는 0.9, 사이클 타임은 300분일 경우 아래의 물음에 답하죠. 단 암거 길이는 10m, C는 0.8, L은 1.25, 감마 D는 1.8입니다. 라고 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알았어. 그럼 먼저 맨 처음에 뭐 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토량에 대한 것을, 그럼 사토량에 대한 본바닥 토량을 구하시고 덤프트럭 한 대의 시간당 작업량 구하고 덤프트럭 2대를 사용해서 사토에 필요한 소요 일수를 구하라. 아주 막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치? 1장 토공과 2장 기계의 합쳐진 문제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봐요. 한 파트만 물어보는 것보다 묶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 다 아냐. 수험생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그래도 우리는 다 했으니까 그걸 적용시켜서 보자. 그럼 본바닥 토량에 대한 거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그럼 사다리꼴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들 밑변,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거는 뭐 할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굴착 토량에 대한 거 윗변 길이, 밑변 길이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높이는 6m. 암거 길이가 10m 해가지고 전체 굴착할 토량은 얼마만큼? 480m 3승입니다. 라고 내가 구했어. 그런데 이때 통로박스 최저 사토량을 본바닥 토량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통로박스를 다시 넣어버리게 되면 되메울 때 토량에서 마지막 남은 흙이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요만큼의 흙을 파냈어. 파내서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어. 쌓아놓은 다음에 이 구조물을 만들었어. 그럼 만들면 이 안은 안 채워져. 왜? 구조물이 갖고 있는 최적, 이만큼에 대한 최적을 다 가져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걸 통로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를 대메워. 이렇게 대메워. 여기를 이렇게 대메우고 남은 이만큼 토량. 얘 갖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1장, 2장 토공량과 건설기계를 이용해서 물어본 거니까 하나하나 해보자. 그럼 굴착 토량은 이만큼인데 통로박스 최적은 5에 5니까 10 해가지고 5, 25, 250 m 3승일 거예요. 요즘 오타가 났으니까. 그럼 대메우기 토량은 어떻게 돼? 480에서 여기서 되네. 250을 빼주고 곱하기 0.8분의 1 해서 해주면 대메울 토량은 287.5m 3승이 대메워져. 그럼 대메워졌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 구조물 빼고 여기를 다 흙이 메꿔졌어. 그럼 메꿔지면 나머지 흙, 이만큼 있었던 나머지 흙이 얼마만큼이야? 480에서 287.5를 빼니까 192.5m 3승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흙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 뭐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갖다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덤프트럭의 정제량 Q는 사이클 타임분의 60 QTF야. QT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뭐만 줬어? 몇 톤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줬잖아. 그럼 QT 값은 감마 T분의 라지 L로 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QT에 대한 거 15톤, 감마 T는 1.8, L은 1.25로 줬으니까 얘 한 대에 실리는 루즈된 상태의 흙. 한 대당. 그 QT에 대한 값이 10.42m 3승만큼 실려요. 이 소리잖아. 그럼 요 값을 요렇게 QT에다 넣어줘야 되겠지. 그럼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00분이라고 줬고 60분 같은 거고 60이니까 분이니까 얘는 60으로 하고 QT F 값에 대한 거 1.5분의 1이 될 것이고 Q는 2는 0.9로 줬으니까 Q 값에 대한 건 1.5m 3승 per hour야. 그럼 소요일수는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흙을 갖다 버려야 돼? 192.5만큼 갖다 버려야 돼. 그치? 이만큼 갖다 버려야 되는데 한 대가 하는 게 1.5m 3승만큼 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 한 대가. 근데 트럭이 몇 대 있다 그랬지? 2대가 있다고 그랬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 그랬지? 8시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주어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몇 시간 줬어? 6시간. 덜렁대지 마. 그러면 6을 곱해줘야지 하루 한 거야. 하루 양이. 이만큼 한 거야. 라는 거야. 10.69. 그래서 11일을 얘가 하루에 한 거니 전체 일하는 걸 나눠주게 되면 10.69만큼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으니 얘를 하려면 10.69일만큼이야. 그럼 며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뭐 한다 그랬지? 절사, 사사오입, 절상.
절상. 최종 값은 11.695가 중간에 다른 거랑 돈으로 연결될 때는 최종 값에다가 그냥 곱하지만 이렇게 며칠이 돼요 라고 결론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줘야 돼? 절상. 10ml이 걸립니다 라고 여러분들 써 써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 틀리면 그래 이런 거 틀리면 내가 우는 거야. 이런 거 틀리면. 뭐 구조물에서 새로운 문제 나올까 막 새로운 신규 문제 막 갖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틀릴 거 아닌 건 틀리지 말아야지. 그치?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아래 그림과 같이 8m의 연지 공벽에 연속적인 강으로 뒤체 음극이 완전 포화됐대. 완전. 뒤체 음극의 포화 밀도 감마 세츄레이션은 20kN이고 내부 마찰각範囲는 38도인 사질토이며 병머 마찰각 델타가 15도일 때 쿨롱의 주종 투합 개수는 0.27이고 파괴면이 수평면과 55도라고 가정할 경우 아래 문에 답하시오. 그림 A에 대한 형태, 그림 B에 대한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A와 같이 옹벽면에 배수구가 없을 경우 옹벽에 작용하는 전 주종 투합, 그림 B와 같이 파괴면 아래쪽에 배수구를 경사지게 설치했을 때 옹벽에 작용하는 전 주종 투합 P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PA는 2분의 1의 감마 서브에다가 H제곱에 CA 플러스 2분의 1의 감마 W H에 대한 이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그렇지 시켜줘야 되겠지. 적용시켜줘서 2분의 1에다가 20-감마 서브이니까 20-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대한 것을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감마 W를 빼준 것이 감마 서브이 되겠지.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감마 W 값을 빼주세요. 감마 서브를 구해야 되니까 바로 그냥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럼 20-9.81에다가 H8에다가 CA 값 0.75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9.81 8의 제곱 해가지고 나온 값의 형태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에 대한 배수구를 경사지게 설치했을 때 옹벽에 대한 전주종통 2분의 1의 감마 서브 H제곱에 CA니까 이런 형태로 2분의 1의 C 곱하기 8의 제곱 플러스 0.27에서 172.80kN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시되 항상 이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건 단위다. 단위를 실수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회해라. 다음 아스팔트 포장 중 실코트, 실이야, 실. 우리 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다 한다 그랬어? 도로 표면, 도로 중간, 도로 하변? 도로 표면에다 뭘 넣기 위해서 마찰도 올리고 미끄럼도 막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아스팔트에 이렇게 붉은색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다가 그게 차가 덕컹덕컹 과속방지 턱하고는 또 틀린 거야. 과속방지 턱하고는 틀리게 발라놓는다 그랬잖아. 하면에서 어디 경사면에서 사면에서 경사면에 바퀴의 지면에 대한 부분을 마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 오래된 도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방국도 같은 경우 가보면 이런 게 많이 떨어져 나가지. 왜? 과적 트럭들이 막 브레이크를 쫙쫙 밟으면서 얘도 막 떨어져 나간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수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표층의 노화 방지, 표장 표면의 방수성, 그 다음에 포장 표면의 미끄럼 방지, 표장 표면의 내구성 증대, 표장면의 수면성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실코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세요. 다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3가지 쓰라 했으니까 3가지만 그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6번. 아래 그림과 같이 10m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포화점토층 밑에 포화란 말 있다. 포화점토층 밑에 모래층이 있다. 모래층은 피압 상태에 있을 때 점토층에서 바닥에 히빙 현상이 없이 굴착할 수 있는 최대 깊이라고 했어. 그럼 조건을 보니까 H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러면 GS 있고 W 있고 포화점토라는 게 있고 여기 델타 H에 대한 것은 6m라는 거 알려줬고요. 모래층 피압대수층에 대한 감마 세츄레이션은 17.0kN이라는 거 조건을 줬어.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H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히빙이 안 넘어지는 형태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가 H에 대한 거 감마 세츄레이션 분의 H1의 감마 세츄레이션 마이너스 델타 H에 대한 감마 W. 그러면 H1에 대한 값은 10m로 주어졌지. 10m로 주어졌어. 델타 H는 아까 내가 6m라고 주어졌다 그랬잖아. 6m라고 주어졌어. 뭐 없어? 감마 세츄레이션이 있네. 얘가 없잖아, 얘. 그럼 감마 세츄레이션은 것은 1 플러스 2분의 GS의 2 감마 W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필기 다시 가야 돼요. 그럼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조건에서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 이 값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럼 SE는 GW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하면 되겠다. S분의 GS는 2.6,
W는 0.3, S는 안 줬네, 그지? 왜 안 줘? 줬다 그랬잖아. 뭐 포화 점토란 말. 포화야, 포화. 다 젖었다며. 그럼 젖었으면 S는 1이잖아, 그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한번 내가 툭 찔러 본 거야. 당황하지 마. 이렇게 이런 때 당황하면 다 망하는 거야. S가 없는데요. 이러면 진짜 당황해 다. S 있어. 줬어.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풀이로 이래서 구해보니 0.78이더라. 슉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감마 세츄레이션만 구하면. 문제에서 이런 것은. 그래서 감마 세츄레이션 구하니까 18.63이다.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이러면 나 운다니까.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그럼 H는 10에다가 18.63 마이너스 6 곱하기 9.81 그리고 감마 세츄레이션은 여기서 구한 거 18.63 해가지고 6.84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틀려버리면 그쵸 울어요. 그리고 항상 문제는 전 조건을 다 안 줘. 안 줘. 감마 세츄레이션 구하는데 감마 세츄레이션 공식 알고 있냐? 이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이 값 안 주잖아. 이 값. 네가 풀어? 또 이 소리야. 여러분들 좀 더 괴롭히는 그런 거긴 한데 우리 이거 다 뭐라 그랬어? 패턴이잖아. 출제자는 나쁜 사람이라니까. 너희한테 그대로 탁 안 먹여줘. 뭔가 하나라도 싹 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제 사람들이잖아. 그지? 우리 놈이라고 그러면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의 습성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걸 더 좋아해. 그 괴롭히는 게 뭐야?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씩을 자꾸 안 줘. 근데 우리는 건강해. 왜? 용복이한테 배웠잖아. 토목기사부터 배웠잖아. 다. 항상 내가 얘 나오면 얘 안 줘요. 그랬잖아. 얘 안 줘요. 얘 안 줘요. 함수비만 줘요. 그럼 함수비 좀 오케이. 그래. 머릿속에 SE는 GW.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안 줘. 근데 안 줄 걸 알아. 알고 내가 그거를 풀 생각을 해. 뭐 왜 나쁜 출제자야?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벗어나면 안 돼? n값을 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머리 복잡한 거야. 머리 복잡해지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거는 다 패턴이야.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면 실수만 안 하면 돼. 덤벙만 되지 않으면 돼. 덤벙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가요성 포장의 구조 설계 시 아소토 설계법에 의해서 소요 포장 두께 지수가 주어졌어요. 얘가 이만큼의 두께가 나왔대요. 나왔어. 근데 포장은 표층, 기층, 보조기층의 세 개 층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각층 재료를 상대계수와 표층, 기층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경우 기층 두께는 뭐 하세요? 당황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게 바로 알고 보면 참 뭣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야. 알파1, D1, 알파2, D2, 알파3, D3 어떤 형태의 공식으로 갖다 놔도 얘 값이 얘래. 얘 값이 얘래. 그럼 그중에 얘만 없네? X만 없네? X만 구하면 되는 거지. 누가 계산해? 계산기가 계산하잖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 형태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건 알파1, D1, 알파2, D2, 알파3, D3. 알파1 줬죠? 0.7. 알파1 0.176 줬잖아. 0.176. 알파2 D2 줬어. 5cm라고. 알파2 0.05 줬고 얘 25 줬고 알파3 0.0343 줬어. 얘는 X야. 얘는 X. 네가 구해라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면 되겠죠. 4.3 0.176 곱하기 5 0.005 곱하기 25 0.43X 어차피 보조기층 두께니까 D3라고 쓰셔도 되고 보조기층 두께라고 해가지고 47.56이 나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